이 영상은 환자혁명에서 암에 대한 주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의학 관련 진단 및 진찰은 주치의를 통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암이 뭐 어떻게 걸리고 어떤 병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주요 주제는 뭐냐 하면 의료에 대해서 냉철한 시각을 원하는 것 같아요. 작가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내 의지대로 내 몸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암병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암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며 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몸을 이렇게 잘 조절해 나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건강 공부를 많이 했지만 막상 주변에서 누군가가 암에 걸리게 된다면 아마도 병원의 의지를 병원의 뜻을 많이 따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더라고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가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암 진단을 받았거나 내 배우자, 내 아이, 내 부모가 이런 암 진단을 어느 날 받았을 때 환자나 주변의 가족들이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 병원과 의료진을 전적으로 믿고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정말 최선의 길일까라는 생각을 지금쯤이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옛날처럼 어떤 정보들이 막 없거나 정말 현재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들이 최고의 서비스인지는 장단점을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판단은 신중해져야 한다. 자동차를 사거나 스마트폰을 장만을 할 때에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혹은 그 전화기나 자동차를 사용해 본 사람들의 후기까지 들어본 다음에 정말 사야 되나? 이게 정말 내가 돈을 내야 되나?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정보는 투명하거나 올바르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받아들이시나요? 혹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모든 게 투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투명한 것처럼 보여지나 의사나 병원 또는 국가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환자 또한 이러한 정보를 얻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장 아픈데 막 고통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싶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암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에는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 발견되면 죽는다고 하는 췌장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도 너무 안타깝지만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이고 대사질환이지. 그래서 환자 스스로 시간을 두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했다는 가정 아래 이 관련 기관들이 나한테 충분한 정보를 줬다. 그래서 나는 받아들였다 하는 가정 아래 내 치료에 대해서 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지적인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적인 결정을 많이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결정이 병원의 치료이든 한방이든 대체의학이든 민간요법이든 간에 그거는 환자가 결정할 일이지. 병원에서 의사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너는 병원을 가, 너는 민간요법으로 해 하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나 똑같이 효과가 나는 암치료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체질이 제각각 다르고 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르며 그래서 같은 간암이라고 해도 암마다 성질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간암이 10개 있으면 그 10개의 암은 모두 다 제각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획일화된 표준 치료를 하죠. 보통 기본적으로 3가지 수술, 항암, 방사선 이 3가지로 암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환자들이 이 3가지 이외에 암 치료를 시도를 하게 된다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치료를 막기도 합니다. 미국 암협회 2024 암 통계에 따르면 신규 암 진단 건수는 지난해 190만 건으로 올해 처음으로 20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 사망자 수는 61만여 명으로 하루에 1680명이 암으로 숨진다고 하네요. 올바른 정보와 환경오염 먹거리 규제로 암 환자 수를 의미있게 줄일 수 있다라고 이 책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2년 우리나라 10대 암의 사망률은 2022년에 암 사망자는 총 8만 3천여 명이고 전체 사망자가 37만 2천 명이어 한 22.4%가 암으로
사망을 했던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사망자 중에 20%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해도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암 생존율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발표 자료에서 SER라고 암 통계 자료인 스탠더드로 통하는데, 이 자료를 갖다가 어느 나라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방암 생존율을 보면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하고 같은 연령대의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 여성들의 사망률을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 생존율을 뽑는다는 거, 이게 유방암 생존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암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지만 같은 연령대의 많은 여성들은 죽을 확률이 좀 높잖아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급작스럽게.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생존율을 내놓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비교 생존율이 아니고 절대 생존율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 효과가 좋아 보이고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의도일 뿐,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냥 생각해보면 생존율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이 유방암이 걸렸을 때, 그러면 10명이 살아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실제 생존율은 훨씬 비관적이고 지금의 표준 치료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5년 생존율에는 암의 재발, 환자들의 삶의 질 같은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저 5년만 살아있으면 된대요. 5년하고 하루만 지나도 그걸 생존율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5년 상대 생존율 이런 걸 보면요, 숫자만 믿으면 안 되고요. 이런 시대에 정말 절묘하게 이 화학 항암제가 인기를 얻었고 사용을 해보니까 어때요? 만성 피로, 무기력, 성기능 장애, 정신적 문제, 통증, 장애, 배뇨, 장애 같은 부작용 등 다양하기도 합니다. 유방암에 쓰이는 항암제 같은 경우 이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장기에 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제 사용에 대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3세대 면역 항암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항암제는 독성 항암제가 1세대, 표적 항암제가 2세대, 면역 항암제가 3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작용으로는 심장 발작 같은 걸로 사망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 우리 면역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내 몸을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 조기 검진에 허화실이 있어요. 심혈관 환자들이 사망률이 높아지면은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비교 생존율의 함정.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국민들이 건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면은 다른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암 환자의 생존율은 올라가는, 이게 조기 검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 비교 생존율을 통계학적 마술과 조기 검진이 한국의 암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자기 나이대의 조기 검진으로 일기 혹은 그 이전의 암도 이렇게 발견이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암치료 순서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고 깨끗한 음식과 충분한 영양을 주어야 한다. 영양분은 무기와 같고 면역 체계는 군대와 같다.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암 환자는 머리 생각, 정신 영혼의 디톡스를 해야 되고 감정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해요. 암은 어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걸린 게 아니고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전에 어떤 나에게 굉장히 강한 뭔가가 있어서 그게 계속 쌓이고 풀리지 않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다 받지 않는 성격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억눌린 성격이 암의 발전 속도를 훨씬 높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거나 분노가 있거나 질투하거나 배신감이 들거나 꾹꾹 누름 배출하지 못한 스트레스, 성냄, 짜증, 갑갑함, 화내지 못하는 성격.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천사같이 착한 사람이 웬일이에요. 겁 없이도 살 것 같은 천사같이 착한 사람이 암에 잘 걸릴 확률이 있네요. 그래서 용서, 화해, 사랑, 대충 큰 웃음, 많이 웃기, 긍정적인 사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내 몸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잘 자야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생기는 거고요. 좋은 음식 잘 드셔야지 면역세포가 건강하고요. 좋은 물 드셔야 되는 거고 공기 좋은 데 가셔야 되는 거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인정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하시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